막판 돼가지고 9월, 10월에 특강 듣고 이런 거는 지금 실력이 없으면 막판 되면 자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 누적 모의고사 이런 걸 듣고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나중에 포기를 안 한다고요. 막판에 암기하는 거 마지막에 뭐 일주일 동안 암기해도 되죠. 지금 전혀 안 하고. 근데 그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인터넷만 듣고 하는 분들이 지금 34만 명이 원서 접수해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 분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9만 명이 안 돼요. 그 3분의 2 이상이 중도에 탈락하거든요. 우리 학원 다니는 분들은 중간에 끝까지 다니면 탈락 안 합니다. 근데 인터넷으로만 혼자 하고 이런 분들은 결국 마음만 해야지 계속 미루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좀 실력을 갖춰놓으면 중간에 포기는 안 하게 된다고요. 자, 29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요약집은 15페이지 있는데 그냥 문제 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시험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후 거치면 된다. X로 줄절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시험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고요. 이때까지 전부 시도지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거 안 받고 서울시장거 받고 싶으면 시험 보고 나서 그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 서울로 바꾸면 됩니다. 실제 서울에 사는지 여부 실사 안 한다고요. 그냥 입력되어 있는 것만 보고 자격증 교부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만 또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강사가 그러던데 이사 안 가도 되고 그냥 가짜로 주소만 적으면 된다던데 진짜 맞아요? 물으니까 안 됩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대. 공식적인 답변 가짜로 하면은 그 주민등록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사는 안 한다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지 말라고. 물으면 원칙적인 걸 답변할 수밖에 없죠. 원래 살아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꼭 서울 거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국토부 장관 틀렸고, 3번은 시험 계략적 사항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이 있고 구체적 사항이 있는데, 우리 요약집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38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고요. 자, 3번. 시험 계략적 사항은 매년 1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해설이 밑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문제풀이 책 29페이지. 계략적 사항 공고는 2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2월 28일까지가 개정돼 가지고 우리 그 요약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2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죠. 물론 28일이나 2월 말이나 같지만 지금 시행령에 2월 말까지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2월 28일까지였는데 그 해설은 2월 말까지로 고치고요. 2월 말까지 우리 요약집 19페이지 8번에 중간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매년 2월 28일이 아니라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그 지금 공고되어 있는 계략적 사항이 공고되어 있는데 보면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하고요. 취소한 사람, 중간에 취소한 인원이 결혼이 생긴 것만큼 10월 14일, 15일 날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시흥시에서 취소한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접수 못 한다고요. 그 내 학교 주변에 취소한 사람 없으면 접수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8월 9일 날 오전 0시에 바로 접수하시라고 큐넷에 9시에요? 9시라고 적혀져 있으면 9시에요. 아무 말 없으면 0시에요. 지금 코로나 접수는 그냥 시간이 안 적혀져 있더라고. 시간이 안 적혀져 있으면 오전 0시부터예요. 9시부터라고 적혀져 있으면 9시에 바로 접속해야 돼. 아니면 PC방 이런 데 가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9시 땡 하면 벌써 접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하여튼 그 켜놓고 바로 접수해야 원하는 학교에 할 수 있다고 빨리 해야. 늦게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하면
작년에 이천에 있는 사람도 시흥시에 와서 시험 봤다더라고요. 시흥시가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봐요. 작년에 그 이천에 있는 분 시흥시에 와서 모텔에 얻어놓고 시험 봤는데 잠이 안 와서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시험 못 봤다 이러다 벌써 떨어져가지고 올해 또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바뀌는 거 좋지 않잖아요. 음식은 뭐 맛집에 가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접수하시라고요. 자, 그 해설을 고치라고 2월 28일이 아니라 2월 말까지 요약집에 있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행령 찾아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방송 이런 게 없고 일간신문 간보였는데 지금은 일간신문, 방송, 관보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고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어쨌든 4번 자격 취소는 5년이 아니고 3년.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3년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아니고 2번이네. 2번. 46번에 2번에 있죠. 2번이 아니고 5번 맞나? 5번 맞네. 5번 맞네요. 46번에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말이죠. 5번은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부정행위 하면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5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그 지금 이 파트부터는 기초지식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3년, 5년 이건 암기지 왜 3년인지 고민해봐야 답이 없어요. 4년도 없고 6년도 없습니다. 3년, 5년 있습니다. 숫자는 대체로 홀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짝수도 있어요. 2일도 있어요. 2일, 3일, 5일, 7일, 10일 이런 건 있는데 6일, 8일 또 이런 건 잘 없더라고요. 또 9일이 홀수인데 9일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10일, 15일, 20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숫자들이. 자, 30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1번 문제 답 1번입니다. 원칙 시도이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2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주죠. 암기 프린트 39번에 8번에 있습니다. 39번에 8번. 이 기초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문제 푼다고요. 3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보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 보든 상관이 없다. 4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달 수가 없다. 자격 취소.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그래서 자격 취소죠. 만약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면 다시 옛날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면 돼요. 따로 새로 자격증 안 따도 되잖아요. 자격 취소되면 끝이라고 인생.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취득도 못하고 3년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 5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한다고요?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자격증 재교부 다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우리 시행령 조문에는 의견 진술기에 청문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기회라고요. 그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서 결국 취소, 교분,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합니다. 따라서 1번에 답 1번입니다. 다 문제가 거의 중복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빌려준 거는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돈 받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지금 자격증 시세가 있습니다. 사실 빌려주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최고 적게 주는 데는 30만 원, 좀 많이 주는 데는 한 달에 50만 원 줘요. 일시불로 주면 300에서 500이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뭐 빌려주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근무하면서 직접 계약서 적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직접 계약서 적으면 상관없다고요. 자격증 걸고 근무하면 상관없다고요. 근무하면서 직접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면 상관없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취직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젊은 사람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고요. 그 저도 면접 보러 갔다 다 나이 때문에 카트됐어요. 얼굴만 보고 됐다 해놓고 나중에 주민등록문 떼오라 해가 떼갔더니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까 된다 해놓고 왜 안 되냐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 뽑았다 이렇게 하고 뭐 하면 그만둬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번.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다 일주일 안에 다 자격증 줍니다. 12월 초에 다 자격증 준다고요? 늦어도 한 달 안에 내줘야 된다는 뜻이고 꼭 한 달 있다 주라는 뜻은 아니죠. 1개월 이내잖아요. 3번 재교부 신청도 누구한테 해야 된다? 뿌린 자가 거둔다. 준 사람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자격증 받아놓고 서울 가서 중개업하다가 분실했다고 서울시장한테 달라고 하면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재교부는 원래 줬던 사람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3번은 성명사용 밑줄 치세요. 성명사용. 성명사용, 그 다음에 맨 앞에 공인중개사 밑줄 치세요.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명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주어에 따라 다르다고요. 즉 성명사용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사용하게 한 건 자격증 양도대여하고 똑같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사용했다는 하게 한 것은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다고요. 주어가 공인중개사냐 개업 공인중개사냐에 따라 달라요. 시험에 만약에 개업 공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기 취소해야 된다 X라고요. 등록 취소해야 된다고요. 시험은 패턴이 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5번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3년 모두 정리되어 있죠?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5번. 그 다음에 31번에 3번 문제입니다. 다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답만 결국 중복되는 문제인데 4번인데요. 7일 안에 접수 취소하면 60% 했죠? 암기 프린트 39번에 8번 앞에서 봤잖아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근데 다 언제 갈등을 하냐면 시험 보기 한 5일 전에 이럴 때 이제 갈등 생겨요.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는 안 나오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집에 가서 또 시험 보면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냥 눈 감고 길 건너고 다니더라. 어디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그냥 병원에 입원이나 해버리면 이꼴 저꼴 안 보고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래서 미리 농사를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려면 지금 피땀을 흘려야 된다고요. 7, 8월에. 지금이 중요해요. 7, 8월이 더울 때. 독서의 계절 언제예요?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죠? 가을에 공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독서하라고 독서의 계절을 정한 거예요. 시원하면 놀러 가고 싶지 독서하고 싶냐고요. 여름 휴가 때는 독서하지 말라고 해도 독서해요. 더우니까 그냥 에어컨 앞에서 책이나 읽고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때고요.
9, 10월 되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날씨도 시원하면 놀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라고요. 더워서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놀면 더 힘들어요, 그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양도대여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이죠.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 다 똑같죠?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똑같습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데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인데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없죠? 자격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됩니다. 등록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32페이지 5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피성년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개업공개사는 될 수 없다. 결격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죠. 미성년자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은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피성년 후견인도 취직 안 되고 개업은 안 되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도 자격 취득 다 합니다. 그 TVN에 보니까 신창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탈옥범 신창원이 있었잖아요.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20년도 넘었더라고요. 지금 53살이더라고요. 신창원. 그 지금 초등학교 나왔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다 땄어요. 교도소 안에서. 시험은 봐도 된다고요. 지금 또 심리학 공부하고 있더라고. 심리학. 왜 하냐 물어보니까 재소자들 상담해주고 이런 거 한다고 심리학 공부하고 있더라고. 대학교서 공부하는 걸. 제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고 편지 보내놨어요. TVN에 답장 왔더라고요. 그 편지 보내니까 답장 왔더라고. 신창원 해가지고. TVN에 안 봤어요. 그게 맞다. 그러네. 여러분들은 공부한다고 볼 시간 없겠는 제가 보고 말해줄게요. 그래서 자격증 따면 좋다고 제가 연락은 해놨어요. 봐도 돼요. 교도소에서 시험은 봐도 돼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와도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은 안 되죠. 교도소 나오고 나서 3년 지나야 되죠.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되죠. 가석방 되면.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취직이나 개업은 안 되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시험 부정행위하면 3년이 아니고 5년.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이것도 좀 형평성에는 어긋납니다. 수능시험 같은 거는 1년간 시험 못 보죠. 그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왜 공인중개사 시험만 5년 동안 못 보게 하냐. 억울하다 했더니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수능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시험에 부정행위하면. 그 시험 5년 동안 못 보려면 본인은 부정행위했음을 시인합니다. 확약서 적어야 돼요. 확인서. 그 만약 혹시 여러분들 부정행위 적발되면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가버리면 된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면 되고요. 젊은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저 부정행위 봤어요. 고개 돌리니까 한 번만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더라고. 또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뺏어갈까요? 하길래 가져가세요. 이랬더니만 어르신 왜 흥분하십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다시.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디귿.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죠? 외국 사람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자, 리얼에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라고 했어요? 청문이라고 했죠?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 그게 필요한 절차라고요.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지도이사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라고요. 청문까지 의견 진술까지는 사무소 관할 지도이사가 다 한 후에 교부한 지도이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지도이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한다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은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매년 시행한다. 옛날에는 제가 국토부에 질의했어요. 매년 한다 해놓고 왜 15회 때는 추가 시험회가 2번 받냐 이렇게 따졌더만 매년 한 번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냥 매년 본다고 했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이상. 1회 이상이면 1회 시행해도 되고 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100번 봐도 되죠. 지금 미험은 1회 시행한다 X라고, 이상이라고요. 2번 봐도 된다고요. 1회 이상. 한 번 봐도 되고 2번 봐도 되죠. 미험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프린터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박스 안에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는 부위원장이 없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맞습니다. 니은은 앞에서 했죠.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사후 의결이 아니라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디귿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하고 11명이면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리얼은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없다 했는데 위원회에 비교하는 거 보면은 4가지 심의할 수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있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약집에도 있고요. 프린터 위원회 비교하는 거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험의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6번도 있고요. 암기 프린터도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39번에 6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38번 38번에는 없네요. 39번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중요하죠.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국회의원 300명이면 300명 100% 다 동의받아야 되는 게 합의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게 합의입니다. 합의는 사실 불가능하고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거는 서로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결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버리면 포함해서 11명이어야 되지 제외하고 11명이면 포함해버리면 12명이 되죠. 12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12명 다 출석해버리면 6명 찬성, 6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포함입니다.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포함인지 제외인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포함입니다. 위원장 전부 모든 위원회 다 위원장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가 아니고 포함. 미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7번. 7번과 같은 문제 아직 이렇게는 시험에 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7번. 심의사항 좀 전에 4가지 이야기했죠? 아닌 게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이거는 뭐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사항이죠? 위원회 5개 비교해드렸잖아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소액보증금이 올해 5월 11일부로 바뀌었잖아요. 서울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로 바뀌었죠?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척, 회피, 기피가 있는데 제척, 기피, 회피. 뉴스 잘 보면은 지금 건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재산 부동산 전수조사하는데 제척 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뭐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뭘 했냐면은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나는 직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현희 그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 남편은 거창 지원장 하다가 돌아가셨죠. 지금 혼자 계시는데 어쨌든 그분은 뉴스에 보니까 회피했다고 나왔잖아요. 회피라는 건 스스로 빠지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조사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 그 제척은 뭐냐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고.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안건 당사자와 빠져야 되는데 스스로 안 빠지면은 빼라고 해야 되는데 안 빼주면은 스스로 빠져야 된다고요? 그래도 회피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다고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모르고 제척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기피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안건 당사자가 저 위원 바꿔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소 악감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빼달라고 기피 신청했죠? 옛날에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징계하는데 기피 신청하고 했어요. 저 사람 빼달라고. 별로 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많이 나왔죠? 언론 인터뷰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꾸 정치 초보자들은 자꾸 물으니까 묻는다고 해서 그걸 대답하면 아니라고, 나 사기꾼이 아니다 이러면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겠죠. 사기꾼 맞습니까? 자꾸 물어도 말 안 해야 돼. 그런 거 괜히 줄리가 아니다, 내가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줄리가 누군지 몰랐는데 뉴스에 계속 줄리라고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몰랐다가 모르는 사람까지 알게 됐죠. 난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은 줄리가 뭔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특급 에이스 줄리, 에이스 거기 있는 사람을 줄리라고 부른대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영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용역, 돈 받고 용역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 감정을 하면 감정료 받았겠죠? 돈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제돼야 됩니다. 3번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안 빠지면 해촉할 수 있다 했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38번. 38번에도 있고요. 오늘 그 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위원회 비교한 프린트에도 있고요. 거기에 38번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가로 안에 연임 제한 X라고 돼 있죠? 연임 제한 없다. 근데 원칙 임기 2년이고요. 그 밑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연임 제한 없다. 연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임명되는 게 연임이죠. 우리 지금 시흥시장은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2회에 하나니까 처음에 4년, 두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12년 할 수 있는 거죠. 총 3번밖에 못하는 게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 전부 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제한이 없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지 부위원장이 아니라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는 부위원장 없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1번까지 1번처럼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 5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4급입니다. 4급. 5급이 사무관, 4급이 서기관, 3급이 부이사관, 2급이 이사관, 1급이 관리관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죠. 우리 정부 직제까지 어쨌든 시험에 낼 수는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급이 아니고 4급 이상입니다.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강의하면서 이런 거 4급인지 5급인지 말한 적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에도 있고요. 그 대신에 제가 책임은 면하려고 다 서브노트에도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서 말은 안 했지만 그 17페이지 요약집 17페이지 두 번째 박스 기억에 있죠.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밑줄은 쳐놓으세요. 한번 그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 박스에 있는 거 17페이지에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디귿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안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17페이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로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5급이 아니고 4급입니다. 직무를 2번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죠. 이거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번 지문은. 3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회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피 신청합니다. 기피 신청. 위원이 안건 당사자가 위원 바꿔달라는 거는 재판부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이죠. 기피 신청. 회피는 위원이 나 이 회의에 빠지겠다는 게 회피 신청, 회피고요. 3번 틀렸고요. 다시 한번 재척 기피 회피는 재척은 빠져야 된다, 배제돼야 되는 사유라고 이해관계 있으면 그 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모르고 참석하지 말란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스스로 나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고, 기피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저 사람 나하고 평소 사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회의에서 빼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트에 봐도 있고요. 물론 요약집에도 있는데 이 위원 임명 위촉을 보면, 프린트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는 누가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임명 위촉하고요. 상가임대차위원회도 위원장 임명 위촉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조정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한다고요. 위원은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5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5번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5번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약집 18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기는 있잖아요. 요약집 18페이지 있죠?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가 뭐냐면 우리 동네 총무, 회의하면 총무 있잖아요. 총무. 소위 동네말로 하면 총무, 간사. 저도 옛날에 우리 동창회는 총무 하다가 간사 하다가 요즘은 사무총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창회. 뭐 사무총장, 난 높은 사람인 줄 알 때만 총무에 그냥 그 서기, 돈 적고 서기라고도 하고 총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간사라고요. 회의록 적고 이런 거 하는 사람. 그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그 위원이 아까 국토부 소속 몇 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4급 이상이면 굉장히 높죠. 서기관 이상입니다. 서기관. 옛날에 군수, 시장 이런 사람이 5급이었어요. 옛날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요즘은 뭐 더 높지만 직급이. 5번이 정답입니다. 아직까지 간사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국토부 제1차관.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보면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고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게 호선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호선이 아니고 국회의장은 호선이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뽑는 거죠. 일본의 수상은 중의원 중에서 뽑잖아요. 중의원 중에서 호선이에요. 일본은.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민주주의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국회의원 중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뽑는다고. 일본은, 물론 일본은 대통령 제도가 아니잖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수상을 뽑는데, 호선이라는 건 자기들 중에서, 위원 중에서 뽑는 게 호선입니다. 자,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2번,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하는 상 시도지사 따라야 된다. 중개보수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된다. 왜? 자격은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에도 맨 왼쪽에 있고요. 요약집 1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도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즉 자격은 시험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달라도 된다고요. 따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라 자기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역에서 제책된다. 문제 풀다 보면 똑같은 지문이 많이 나오죠. 기출문제도 계속 나왔던 부분 지문들이 나옵니다. 회의에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에 있으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17페이지 요약집 17페이지.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렵게 내려면 조교수 해가지고 X로 낼 수도 있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모의고사용이라고 이런 거는. 최고 전임 교원은 뭡니까?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죠. 순서가. 저는 객원 교수인데요. 객원 교수는 뭐예요? 손님이라는 이야기죠. 객자가, 손님 객자라고 했잖아요. 또 돌아다니고 강의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 되고 그게 객원 교수예요. 별 볼 일 없는 게. 그러니까 교수라는 말은 붙여주더라고. 차라리 강사라고 하면 강사법을 적용되는데 이게 교수니까 강사법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객원 교수는 다 직업이 있어야 돼. 직업 없는 사람은 되지를 않는다고요. 방학 때 월급 안 주고 이러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업 없는 사람 뽑지도 않아요. 겸임교수, 개공교수 이런 건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부교수는 전임교수예요. 다른 직업 없고 전임으로 해야 되죠. 전적으로 교수만 해야 돼요. 부교수입니다. 조교수가 아니고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부교수, 조교수 나온 적은 없다. 아마 시험에 저한테 강의할 때 많이 안 들어봤으면 그거는 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11번에 답 3번입니다. 12번부터 교육제도인데 파트가 다르니까 바로 1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갈 분 갔다 와서 12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